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올봄 경북의 대형 산불 피해를 돕기 위해서 고향사랑 기부제에 동참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긴 추석 연휴를 보내며 경북의 여러 지자체들이 또 한 번 고향사랑 기부제를 적극 홍보하고 있는데요. 포항시, 울진, 영덕, 봉화군에서는 기부도 하고 또 세액공제와 경품도 받는 그런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온라인 고향사랑 이음 사이트에서 참여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풍성한 추석 계속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10월 8일 수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인터뷰 사람인에서는 황석선 대구 중구보건소장과 함께 즐겁고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현장 리포트에서는 영주의 8.15 광복살 출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KBS 대구 라디오로 들어오셔서 보이는 방송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운 한복과 함께 38년째 한길을 걷고 있는 박지연입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께서 이제 이불하고 한복을 판매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보고 자라서 그 길이 내 취향에도 맞고 디자인과를 선택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복을 명절이 되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한 벌씩 다 장만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뭐 불편하다는 의미로 전부 안 입고 그런 추세가 됐죠. 옛날에는 한복 자체가 전부 전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하고 입으면 좀 거추장스러운 데가 있는데 요즘에는 전부 이제 한복도 양장식으로 개량으로 다 많이 나오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추석날에 한복을 많이 입으시면 좋겠습니다. 예비 신랑 신부라든지 양가 부모님들 그러고 더 많이 할 것 같으면 고모 이모 분들이 이제 자주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과 그 행사에 맞는 성격의 옷을 고려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래 있습니다. 38년을 해왔지만은 건강이 허락한다면 허락하는 날까지 열심히 귀한 분들을 모시고 싶습니다. 추석 명절을 잘 보내시고 계신지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넉넉한 정을 나누고 돌아가시는 길 안전하고 편안하게 가세요. 지역이 살고 지역민이 사는 정책과 행정, 시민사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대구미래 우리 손으로 계명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김영철 명예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산업박람회 로봇 전시회 얘기를 해주셨는데 충격을 받았다. 예, 네.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중국의 기술과 인재가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데 대구도 AI 전환을 위해서 산업 생태계를 빠르게 변환하고 또 조성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중국 AI 기술의 중심 도시인 항저우의 성장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좀 짚어주신다고요? 네, 우선 뭐 항저우가 어디 있는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중국에 양쯔강 하류가 있습니다. 양쯔강 하류에 양쯔강 델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양쯔강 델타요? 네, 상하이가 중심 도시고 또 상하이에서 고속철로 1시간 가는 거리에 항저우가 있습니다. 네. 항저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AI 전화가 관련해서 뭐 중국 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도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항저우가요? 네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스타트업 이야기하거나 또 하이테크 산업 이야기할 때 홍콩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선전이라고 합니다만 우리말로는 심천입니다. 심천을 주목했는데 예. 지금은 항저우가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스타트업 도시 그리고 중국의 과학 기술을 이끄는 혁신적인 도시로 네. 그렇게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항저우가 중국의 AI 기술의 중심 도시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그게 아무래도 그 중국의 대표적인 IT 기업인 알리바바 본사가 있어서 그런가요? 네, 뭐 그런 영향이 크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알리바바 본사가 지금 항저우에 있고요. 예. 알리바바 창업자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마윈이라는 분인데
1999년에 항저우에서 마윈이 알리바바를 창업했습니다. 네. 알리바바 본사가 그 이후에 줄곧 항저우에 자리 잡고 있었고 지금은 항저우에 알리바바 캠퍼스라는 게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복합 사무 연구시설 그리고 복지생활 단지가 그 안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예. 알리바바 캠퍼스는 뭐 전체가 60만 평 규모라고 해요. 그리고 4만 명 정도가 이곳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IT 기업들 특히 개발자들이 많은 기업들은 일하는 시간을 뭐 낮이나 밤이나 구애받지 않고 아주 자유롭게 하고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항저우에 저녁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알리바바 캠퍼스의 바로 옆에 알리바바 무인 호텔에서 숙박할 계획이었는데요. 바로 옆에요. 네네. 한 저녁 9시 10시경이었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알리바바 캠퍼스를 지나쳤는데 그곳에 모든 사무실이 불이 켜져 있었고 네. 전체 캠퍼스 공간이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중국에서 엘리트 이공계 졸업자들이 밤낮 없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 유튜브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현장에서 확인하는 순간 사실상 어떤 뭐 전율 충격. 같은 것이 느꼈고요. 이 사람들 잠도 안 자나요? 네. 한국의 7, 80년대에 예. 우리 사회 전체가 무엇인가를 향해 돌진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한국의 그런 분위기, 옛날의 분위기가 현재 항저우에서 뭐 있다는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잠들지 않는 도시군요. 이 시간에 AI 산업을 얘기하시면서 이 중국의 항저우시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이유는 토종 AI 모델인 딥시크가 이곳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네. 딥시크는 항저우 토종입니다. 중국 토종인데요. 챗GPT에 부근가는 AI 모델을 개발해서 네.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항저우에 딥시크가 있고요. 또 딥시크 이외에도 굉장히 좋은 그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언론에서는 항저우 6룡, 6개 룡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만 딥시크 그리고 또 우리에게 또 잘 알려져 있는 유니트리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6개의 기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6개 AI 룡. 기업, 네. 로봇 기업입니다. 항저우 6룡이 특히 주목받는 것은 그 창업자 그리고 개발자들이 해외 유학파가 아니고요. 예. 대부분 중국 국내 토종과학자들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중국 정부는 물론이고 중국인들이 토종과학자로 구성된 항저우 6룡에 대해서 예.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대 출신이 세계 최고가 된 거네요. 예,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딥시크 창업자가 량원평이라고 합니다. 이분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개발자가 항저우의 저장대학교 출신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유니트리라고 하는 이 로봇 생산업체인데요. 네. 그 창업자는 왕싱싱이라고 또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 역시 항저우에 있는 저장과학 기술대학 출신이고요. 네. 또 항저우 6룡 중에 딥 로보틱스라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만 그 창업자 주치오구라고 하는 사람은 현재 저장대학 교수입니다. 또 알리바바 창업자도 항저우 사범대학 출신이고요. 네. 지방대 출신이 세계 최고 인재가 되었고 또 이를 배출한 그 항저우는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명성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저우가 과학기술 발전의 핵심 도시로 부상한 뭐 비결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중국 전체에서 이공계 졸업자를 우대하는 풍조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제도적으로 밑받침이 돼 있나 봅니다. 네, 한국과 대비되잖아요. 한국에는 의대 강풍이 불고 있는데 반해서 중국에는 최고급 인재가 이공계에 몰리고 예. 또 이들에 대한 사회 경제적 대우가 엄청납니다. 이것은 뭐 전국적 상황이라고 한다면 항저우만을 본다면 네. 항저우에는 AI 로봇과 관련해서 이 기술 생태계가 도시 내부에 자족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역시 알리바바 효과를 또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알리바바가 항저우 기술 생태계의 중요한 앵커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대학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듭니다. 네. 저장대학교라고 하는 중국 내 최고 수준의 대학이 있고 또 거기서 기술 스타트업에 필요한 인력 배출을 하고 또 기업들과 산업협력의 성공적 모델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 또
우리가 강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황저우 씨가 기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었던 것은 시의 행정이 뭔가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행정의 역할도 저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항저우 시가 속해 있는 성이 저장성입니다. 저장성은 물론이고 항저우 시가 기술 생태계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규모의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있나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 네. 재정을 거기에 굉장히 많이 투입하는 이런 상황이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주목할 수 있는 것은 항저우시인데요. 항저우시가 시티 브레인이라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네. 이거 뭔가 하면 도시 시스템 전부를 클라우딩 컴퓨터,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같은 신기술을 도입해서 활용하는 도시 시스템입니다. 예. 항저우가 이런 시스템을 항저우시가 이런 시스템을 도시 운영에 사용하다 보니까 항저우시 자체가 그런 기술 기반 기업에게 네. 하나의 실험실 또 혹은 테스트 베드로 제공되고 있고 이런 것들도 역시 또 항저우 기술 생태계 조성에 그렇군요. 커다란 목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 대구시와 함께 AX 거점 지역으로 지정된 도시가 광주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광주시장이 최근에 그 항저우시와 저장대학교를 방문해서 협력을 논의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AI 전환과 관련해서 대구시도 좀 서둘러야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항저우를 방문한 바로 그날 예.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기정 시장 그리고 광주시 대표단이 항저우를 방문해서 AI 정책과 관련해서 벤치마킹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전 대구에 돌아와서 언론을 네.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대구시는 지금 수성 알파시티를 글로벌 AX 연구 개발 허브로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 또 언론에 포도밭의 기적을 이루겠다라는 또 굉장히 감성적인 구호 내세우고 있는데 이런 강조와 같은 이런 구체적인 준비 움직임이 아직 드러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광주시는 굉장히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분발해야겠습니다. 대구는 리더십 부재, 대구시장 부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또 어떤 중요한 돌파를 해내지 못하면 AI 전환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사실상 듭니다. 산업 생태계가 바뀌어야 한다 계속 강조를 해주셨는데 지금 항저우시를 보면서 대구도 도시 전체가 AI 전환의 배후가 돼야 된다.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태계 조성에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네. 초반에는 지방정부 리더십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방정부가 도시 내부에 필요한 가버넌스, 기술 가버넌스 구축해야 되고요. 네. 또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앵커 기능을 담당해야 되고 또 AI 관련해서 도시의 미래 비전을 설정을 하고 또 거기를 위한 방향타 역할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대구시가 지금 현재 행정 전체를 지배하는 어떤 기조라고 하는 것이 무사안일주의가 지배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특별한 계기를 만들지 않으면 지금 안 되겠다는 생각을 이번 항저우시를 방문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네, 대구가 AI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도 생태계가 전환돼야 된다. 이런 네. 지적을 계속해서 해주셨습니다. 대구 미래 우리 손으로 계명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김영철 명예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석에 햅쌀로 지은 밥으로 차례상 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영주시와 안정농협이 지역 햅쌀인 8.15 광복살 출하에 나섰다고 합니다. 박승문 리포터가 출하 현장을 다녀왔다고요? 네, 저는 영주시 안전농협 미국 처리장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수확된 광복살을 출하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태극기를 형상화한 포장으로 눈길을 끄는 광복살은 애국심은 물론 지역 농업의 자긍심까지 담고 있어 그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네. 현장에서 저는 실제로 광복살을 꾸준히 구매해온 영주시 소비자들도 만났는데요. 매년 광복살을 이용하고 있는 이유와 장점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현장 들어보시죠. 여기가 색채 선별기라고 해서 선별을 하면서 이제
검은색이나 쌀이 아닌 것을 색으로 판별을 해서 이제 선별이 되고 있는 과정 기계입니다. 이 기계는 자동 적재 포장 로봇이라고 해서 포장하고 팔레트에 적재까지 해주는 과정을 가지고 있는 기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택배나 세트박스 포장을 해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영주시에 살고 있는 이수민이라고 합니다. 뉴스에서 처음 접했어요. 햅쌀 중에서도 빨리 나오는 쌀이라고 해서 관심이 갔어요. 광복절쯤에 출시된다고 해서 기억에 남았어요. 저는 쌀을 고를 때 가격을 먼저 봐요. 요즘 식비가 부담되다 보니 가성비 좋은 제품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원산지도 꼭 확인해요. 국산이면 아무래도 안심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브랜드나 생산 지역도 중요해요. 믿을 수 있는 곳에서 만든 쌀인지 보면 신뢰가 가니까요. 안녕하세요. 경북 영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박수연입니다. 광복쌀은 햅쌀이라서 밥 지을 때 윤기도 다르고 찰기도 좋아서 확실히 맛이 다르다고 느껴져요. 특히 밥을 자주 해먹는 집에서 그런 차이가 더 잘 느껴져서 햅쌀이 훨씬 맛있다고들 하죠. 요즘은 SNS가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젊은 층도 관심 갖게 하려면 스토리텔링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농부 인터뷰나 재배 과정 같은 거요. 자, 8.15 광복쌀 특징이 뭔가요? 8.15 광복쌀은 이름답게 8월 15일 광복절 무렵에 수확을 하는데요. 논에서 막 벼를 베어낸 뒤 곧바로 건조하고 도정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쌀 본연의 고소한 맛과 향을 최대한 지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인지 다른 쌀보다 신선도도 높고 맛도 일품인데요. 올해 수확된 광복쌀 역시 기후 조건이 좋아 품질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농민들은 햅쌀 특유의 맛을 살리기 위해 수확 시기를 정확히 맞추고 건조와 저장 과정에도 세심한 정성을 쏟는다고 전했는데요. 올해 광복쌀을 수확한 농장주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경북 영주 안정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는, 그리고 광복쌀 이번에 또 수매를 하게 된 권상훈이라고 합니다. 뭐 힘들긴 했지만 보람도 컸고, 광복쌀은 조생종이라 재배 기간이 짧아서 관리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하거든요. 그리고 날씨의 변수도 크고 또 모내기부터 수확까지 무사히 끝내고 나니까 많이 뿌듯합니다. 조생종 벼라서 일반 벼보다는 훨씬 일찍 심고 일찍 걷어요. 8.15 광복절쯤에 맞춰서 햅쌀로 출하를 하는 게 목표고, 또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 전에 신선한 쌀로 밥상을 차려서 올릴 수 있도록 일부러 빨리 재배를 하는 거죠. 광복절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고 나라에 감사하는 마음도 담겨 있으면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 그냥 쌀 한 포대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자부심 같은 거죠.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먹는 귀한 자리에 저희가 키운 쌀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뭐 그간 고생한 보람이 많이 느껴지고, 또 소비자분들이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받는데, 벼 건조할 때 비용 뭐 일부를 지원하는 것도 있고, 출하할 때 택배비 같은 부분도 일부 보조를 해줬고, 또 계약 재배 형식으로 사전에 매입을 해줘서 농부들은 판로 걱정을 덜었죠. 그리고 이런 지원이 없으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농사 짓는 일이 점점 힘들어지는데, 그래도 이런 쌀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과 땀을 소비자분들이 알아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참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8.15 광복쌀이 영주에서 처음 생산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생산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영주는 단순한 쌀 생산지가 아닙니다. 1913년 일제강점기 당시 나라를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대한광복단이 처음 태어난 곳이 바로 영주인데요. 일제강점기 동안 토종쌀 품종이 점차 사라지거나 명맥이 끊기게 됐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정신을 계승해서 영주가 대한광복단의 발상지이자 그 역사성임을 기억하자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이번 광복쌀 출하를 맡은 안전농협 미국 처리장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정농협 미호철회장에 근무하고 있는 김승탁이라고 합니다. 경북 영주에서 대한광복단이 발상되었는데, 그것을 이제 기리고 이제 일제 치하의 배고픔과 이제 쌀의 소중함을 돌이켜보는 기회를 가지고자 이제 영주시에서 브랜드를 하였고, 이제 안정농협이 같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이 브랜드를 시작하였고요. 지금 평균적으로 120톤 정도 연중 수매를 해서 햅쌀 조생종 품종으로 이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제와 지역몰에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영주시에서 보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보조가 좀 되고 있고요. 햅쌀로 출하하기 때문에 저희 안정농협에서도 같이 보조를 해서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향사랑 기부제나 지역 쇼핑몰 외에도 일반 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오프라인에서도 판매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 일단은 햅쌀은 815 광복쌀과 선비골 햅쌀 브랜드가 있고 연중 판매하는 것은 영주 일품쌀과 영주 선비골쌀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브랜드를 유지해서 계속 판매해 나가면서 브랜드 인지도를 쌓아서 꾸준하게 이제 판매가 계속 이루어지도록 해서 이제 수요를 계속 창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농가에서도 그 수요에 맞게 공급을 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협에서 판매하는 815 광복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가위 보름달처럼 둥글고 풍성한 마음을 담아 영주의 광복살 한 톨 한 톨에 조상들의 독립정신과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며 풍요로운 추석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승호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었나요? 많이 힘들었나요? 쉬지 않고 달려왔던 길에서 나와 함께 쉬어가요.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이 떠나볼까요? 평범해도 좋으니까 우리 함께 가요. 뚜뚜루뚜뚜 행복 가득 담은 배낭 하나 메고서 답답했던 일상과 도심을 벗어나 뚜뚜루뚜뚜뚜뚜 떠나볼래요. 힘껏 살다 보니 무뎌져 헝클어진 머리도 괜찮다며 그댈 안아줄 사람 바로 그대 곁에 있죠. 까만 선글라스 하나 챙겨서 떠나볼까요? 평범해도 좋으니까 우리 함께 가요. 뚜뚜루뚜뚜 행복 가득 담은 배낭 하나 메고서 답답했던 일상과 도심을 벗어나 뚜뚜루뚜뚜뚜뚜 떠나볼래요. 우리 함께 가요. 뚜뚜루뚜뚜 행복 가득 담은 배낭 하나 메고서 답답했던 일상과 도심을 벗어나 뚜뚜루뚜뚜뚜뚜 떠나볼래요. 우리 함께 가요. 뚜뚜루뚜뚜 임영웅의 무지개 듣고 왔습니다. 지난 6월이었습니다. 대구 중구에서 열린 전국 노래자랑에서 화제가 된 분이 있습니다. 즐겁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분인데 바로 황석선 대구 중구 보건소장입니다. 소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네. 노력하고 있는 대구 중구 보건소장 황석선입니다. 예. 근데 전국 노래자랑에서는 이 모습이 아니셔가지고 조금 다른 모습이셨어요. 네, 예. 그러셨나요? 네. 보건소 명절 연휴 전후가
또 특히 좀 바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올 추석에는 뭐 어쩌셨어요? 명절 전에요. 사실 작년 2024년도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이제 특별히 이제 대책을 조금 더 꼼꼼히 네. 또 안전망을 또 확실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떤 부분에 신경 쓰셨어요?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은 이제 재난, 크고 작은 재난을 겪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 재난에 대비해서 혹시 이제 위험 요건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봤고요. 네. 그리고 지난달 저희가 그 대구시가 주최하는 재난안전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전에 어떤 그 이태원 사건 같은 그렇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저희 보건소와 그 소방이 같이 나가서 이렇게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훈련 연습도 하지만 사실 대회식으로 해서 경쟁을 또 좀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군요. 저희 중구보건소가 3개년 연속으로 해서 저희가 네. 우수기관으로 또 선정이 되고 하듯이 이렇게 준비를 좀 철저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시군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그 4년 7개월간의 코로나19를 겪었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이제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매개 감염병에 대한 감염병 체계도 좀 갖췄고요. 네, 명절에는 또 이동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중구보건소장으로 지금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2017년도부터 근무했으니까 지금 8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공직 생활을 하신 지도 꽤 오래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서울의 고향인데 네. 대구에 내려와서 이제 2003년도부터 계속 근무를 했었으니까 공직 생활이 아마 지금 20여 년 차 정도 예, 됩니다. 그러시군요. 네. 자, 올 여름에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을 하셨는데 춤추는 부부 의사로 지금 전국구 스타가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봤거든요. 네. 영상을 봤는데 네. 공연복을 입으시고 지금과는 네. 사뭇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네. 남편과 함께 아주 멋진 춤과 노래를 선사하셨는데 보통 실력이 특히 춤 실력이 보통이 아니시던데.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또 이제 직접 이렇게 진행자분께서 이렇게 봐주셨다고 하니까, 그때 일이 또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셨어요? 저희가 사실 이 댄스를 배운 지는 한 10년 정도가 더 넘었고요. 그리고 남편하고 사실은 이제 각자 남편은 드럼을 배웠었고 네. 저는 기타를 했었는데요. 이 부부가 같이 공유하는 이런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꼈었고요. 그래서 네. 또 우연찮게 이렇게 에델바이스 음악에 맞춰서 추는 왈츠를 보고 저희가 댄스를 좀 배우고 싶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댄스를 네. 배웠고 같이 배우신 거예요? 네. 아무래도 댄스는 두 분이 이제 남녀가 그렇죠. 주로 많이 추는 이제 댄스이다 보니까 춤이다 보니까 같이 이제 배우게 됐었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손을 잡고 춤을 이렇게 추는 모습이 참 이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눈을 맞추기도 참 부부가 쉽지 않은데 네. 또 남편분이 장구를 치고 또 아내가 네. 노래를 부르는 장면 아주 훈훈하고 정말 멋졌습니다. 네. 부부가 같이 이제 취미 생활을 하다가도 뭐 잘 안 맞을 때도 있고 의견이 네. 이렇게 충돌할 때 있잖아요. 그럴 네. 때가 있을 것 같은데 두 분이 함께 하니까 좋은 점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은 좀 안 좋은 점이 더 많았습니까? 사실은 저하고 남편하고 같이 이제 댄스를 하는데 네. 어떤 때는 스텝이 안 맞으면 발을 밟을 때도 있어요. 있죠. 네. 일부러 밟을 때도 아니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네. 근데 이렇게 밟을 때도 있는데 또 네. 그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또 안 맞아서 그렇지만 또 이제 다시 호흡을 또 맞출 수도 있고요. 사실 남편이 조금 더 이 음악적인 감각이 좋아서요. 네. 제가 이렇게 스텝이 안 맞거나 할 때는 슬리퍼를 제가 가는 방향에다 놔두면서 그걸 밟아봐라 이런 식으로 한 적도 있습니다. 이야. 네, 그래서 네. 적극적이었어요. 그러시군요. 네. 근데 그 소장님이 댄스 스포츠 말고도 취미가 너무 많아서 별명이 취미 부자라고 아유. 들었습니다. 예. 네. 평소에도 뭐 이렇게 뵈서는 잘 모르겠는데 뭐 끼가 넘친다 뭐 이런 말 자주 혹시 들으세요?
네, 제가 보기보다도 이제 외향적이고 성격이 좀 적극적인 부분이 있다는 걸 보고 저도 좀 놀랐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풍선 아트, 왜 장식을 한다거나 이런 아트를 좀 배워서요. 네. 또 이제 외부에서 조금 어떤 그런 장식이 필요하거나 했을 때 또는 성탄절 때 저 성당이나 절이나 아니면 교회에 가서 또 아이들한테 또 이렇게 선물로 만들어서 네. 주기도 했고요. 댄스는 그럼 몇 가지를 배우신 거예요? 사실 댄스는 저희가 이제 우리가 모던 댄스라 해서 쉽게 말하면 긴 드레스를 입고 추는 춤이 5가지가 있고요. 네. 예를 들면 뭐 왈츠, 탱고, 뭐 비니즈 왈츠, 그다음에 퀵스텝, 그다음에 폭스트롯. 이게 이제 긴 전 용어도 드레스. 잘 모르겠어요. 좀 전문 용어입니다. 네네. 네. 그리고 조금 짧은 치마나 이렇게 네. 좀 격정적인 춤을 출 때 입는 라틴 댄스가 또 5가지 있습니다. 좀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뭐 자이브, 룸바, 차차차 뭐 이런 다 배우신 거예요? 네, 저희가 조금 배웠습니다. 한 예. 중급 정도 이상은 좀 배운 것 같고요. 왈츠는 거의 이제 최고의 단계까지 조금은 흉내겠지만 그래도 이제 거기까지는 저희 배웠고요. 그 외에 또 뭐 다른 음악 또 이제 소셜 댄스라 해서 또 3가지 흔히 말하는 지르바. 네. 네. 댄스 같이.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그 남편분도 네. 그 춤들을 다 같이 추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중에서 네. 물론 저는 어떤 취미 생활이라든지 이런 네. 활동을 사실 남편하고 공유를 거의 했습니다. 어. 같이 배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네. 예. 의료진으로서 뭐 의료봉사도 많이 나가시겠지만 그럼 이렇게 다양한 댄스를 지금 잘 하시니까 네. 취미를 통해서 재능 기부도 많이 하시겠는데요. 실제 저희가 이 댄스를 배운 것 중에서도 이렇게 외부에서 그냥 박수만 치고 노래만 하는, 물론 노래도 부르고 같이 분위기를 맞추기도 하지만 네. 또 이제 화합하는 모습, 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장소가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들 계시는 요양원이나 아니면 복지센터, 제가 노인 복지센터 또는 이제 조금 취약하신 분들 또 이제 해서 무료 급식소 네. 이런 데서도 같이 공연도 좀 하고 기부도 좀 하고 즐거움을 좀 선사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의료봉사를 많이 나가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댄스로 이렇게 공연을 더 많이 나가십니까? 제가 이제 공무원 조직에서도 이렇게 봉사 단체가 있거든요. 예. 거기서 나갈 때는 주로 이제 의료봉사 쪽으로 좀 나가고요. 예. 또는 시설봉사 이런 데 나가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섭외가 조금 들어오거나 할 때는 이제 저희는 이제 주로 댄스나 장구 쪽으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솔직히 네. 반응은 어느 쪽이 더 좋습니까? 의료봉사를 나갔을 때가 더 좋은지 아니면 댄스로 이렇게 공연하실 때가 더 네.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시는지. 근데 봉사라는 건 다 사실은 이제 때와 장소와 대상자에 따라서 다르죠. 다르긴 한데요. 네. 그래도 아마 분위기는 댄스나 장구 쪽으로 나간 봉사가 네. 호응도가 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만족도는 어떠십니까? 소장님의 만족도는요? 저는 뭐 어떤 거든지 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뭐 댄스를 하든지 장구를 치든지 할 때는 저는 만족도가 참 좋고요. 네. 많이들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춤을 추면은 뭔가 에너지가 또 생기기 때문에 더 삶을 또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또 나오는 것 같은데 일과 취미 생활을 이렇게 병행하는 게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취미 생활로 인해서 더 힘이 난다고는 하지만 좀 체력적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꾸준히 할 수 있는 어떤 비결이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사실은 이제 파트너가 저희가 댄스 파트너나 이제 장구 파트너가 남편이다 보니까 좀 편한 것도 있고요. 예. 서로 격려도 많이 해주는 것도 있고 또 사실 저희가 이제 아프신 분들을 대상으로 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또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좋은 반응을 좋은 에너지를 저희가 또 드릴 수 있는 또 스트레스를 저희가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는 거라서 저희는 만족도는 높고 좋습니다. 그럼 활력도 없습니다. 봉사로 이렇게 공연 나가실 때도 항상 부부가 함께 하시는 건가요? 사실 실제 오늘 네. 이 방송도 남편이 같이 했었으면 좋았는데요. 네. 남편은 사실 오늘 갑자기 이제 응급
수술이 아, 들어가고 그러시구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네. 이제 저 혼자 나갈 때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시간이 되면 같이 동참해주기도 합니다. 전국 노래자랑에는 그 노래자랑은 어떻게 시간이 되셔서 두 네. 분이 아유. 멋진 무대를 보여주셨어요. 사실 우리 대구 중구가 네. 이제 인구가 10만이 안 됐었는데 26년 만에 정말 인구 10만을 달성을 했고 네. 그다음에 대구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를 한 기념으로 만들어진 이제 전국 노래 자랑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청서를 내겠다라고 용기를 얻고 있었는데 한편으로 내고 나서 보니까 내려고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이제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SOS를 또 네. 보내셨군요. 기어이 또 흔쾌히 같이 네. 해주겠다 해서 시간을 정말 네, 냈습니다. 무대가 더 꽉 찼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던데, 자, 이렇게 그 활발한 그런 공연이나 취미 활동이나 아니면 봉사 활동이 보건 행정을 하는데도 어떻게 좀 큰 도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가 보건행정이라는 게 행정이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 좀 딱딱할 수도 그렇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든지 다 이제 교육이라는 것이 다 이제 듣기만 하는 교육은 아니거든요. 네. 실제 저희가 그 보건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가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사업들을 보면 또 이제 저희가 어떤 영양적인 거 요리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 또 걷기를 한다거나 실천을 한다 할 때 또 음악을 들으면서 같이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 저희가 이제 치매에 관한 사업을 하는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이제 음악적인 요소를 또 같이 하기도 하거든요. 오. 그다음에 또 장구를 칠 때도 보면 이 타법을 또 외워야 되는 부분들처럼 악보를 보고 어르신들하고 노래 가사를 이제 얘기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저는 좀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아,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중구보건소장으로 계신데 네. 중구보건소에서 뭐 이렇게 운영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건강 프로그램 사업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세요. 사업은 사실 전국에 이제 250여 개 있는 보건소가 다 대동소이한데요. 네. 이제 하는 역할이나 이런 것 중에서 또 집중하는 역할들이 좀 다릅니다. 사실 저는 좀 자랑하고 싶어서도 자랑 좀 해주세요. 네. 네. 사실 저희 중구보건소는 2023년도에도 이제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또 2024년도도 그렇고 상을 10개 이상 또 이야.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달에도 아까 말씀드린 재난대 경진대에서도 3개년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해서 사실 이제 11월 달 빼빼로 데이 날 네. 저희가 대구시 대표로 전국대회도 나갑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런 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 감염병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때 예방접종센터를 네. 처음으로 저희가 대구 경북에서 개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앞장을 섰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거는 네. 실제 이제 그 금연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많이 하는데요. 금연 사업이요? 네. 그래서 금연 저희가 자율구역을 또 지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저희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폈을 때는 과태료 부과하거나 하는 것 말고도 네. 이제 자율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좀 지키자라고 해서 저희가 중구에서 이렇게 실시하는 건가요? 네. 네. 다른 구도 실시하긴 하는데요. 저희 중구에서 특히 제일 이제 대표적인 거리가 양령시 거리와 김강석 거리는 네. 거기에 오신 분들이 이제 금연 자율구역으로 저희가 이제 지킬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보건소에서는 의사로 또 보건소 밖에서는 그 댄스로 또 이렇게 사랑을 전하는 그런 네. 활동을 하고 계신데 즐겁고 건강한 삶을 또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조언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운동을 할 때는 제일 흔하게 많이 할 수 있는 또 무리가 되지 않는 운동이 걷기 운동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도 개인적인 어떤 일을 하시지만 틈틈이 시간이 나실 때는 가볍게 걷기 운동도 좀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부부처럼 또 특히 이제 부부간에 가족간에 시간을 같이 내서 1시간 동안 손잡고 있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꼭
댄스나 장구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을 한다면 직장의 일이나 그다음에 취미나 이런 것을 다 같이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을 이루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사람인 황석선 대구 중구보건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취업준비생과 창업가들의 고민을 덜어주는 시간 레벨업입니다. 대구 달서 지역 자활센터의 정은영 관장과 함께합니다. 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대구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아닌 달서 지역 자활센터 관장으로 출연을 하셨는데 자립이나 자활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이곳에서 지역의 일자리를 그러면은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10월부터 여성뿐만이 아니라 이제 달서 지역 자활센터에서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 매칭 그리고 자립을 돕게 되었는데요. 네. 대구 달서 지역 자활센터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특히 뭐 조건부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있는 분들이 이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입니다. 네.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뿐만이 아니라 사회 공익 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역 공동체를 높이는 생산적 사회복지기관으로 할 수 있고요.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뭐 교육이나 훈련 그리고 사회적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면서 네. 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을 통해서 자립한다. 이 말이 참 인상적인데 프로그램들은 좀 어떤 게 있나요? 네,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예. 크게 3단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게이트웨이 과정인데요. 게이트웨이요? 네, 참여 초기 단계입니다. 기본 직업 소양 교육, 뭐 자신감을 회복하는 교육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사회 서비스형 단계입니다.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들을 발굴해서 참여자분들이 실제 근로를 경험을 하면서 소득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고요. 마지막 단계가 이제 시장 진입형 단계인데요. 네. 자활 기업을 키워내는 워밍업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을 늘리고 이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여러 판로 지원이나 마케팅, 품질 향상 등을 지원하는 자활 기업으로 성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네. 이러한 자활 근로 과정을 통해서 잘 안착이 되시는 분들은 자활 기업 사회적 경제 기업의 하나이죠. 자활 기업도 직접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경제 활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용어가 뭐 크게 이렇게 익숙지가 않아서 좀 어렵게 네네. 느껴지기도 하는데 네네. 단계별로 이제 자활이 필요한 분들의 자립을 돕고 있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한 단계 한 단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첫 번째 단계가 이제 게이트웨이 과정이라고 하는데 네. 게이트웨이가 어떤 뜻으로 사용이 되는 건가요? 게이트웨이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출입구라는 그렇죠.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네. 반드시 거쳐야 되는 뭐 관문 네. 이런 뜻인데요. 자활 사업에 참여하기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자활 제도나 일에 대해 이해하고 기본 역량을 기르는 과정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렇죠. 본인의 적성도 잘 맞는 근로 형태를 찾아야 되기도 하고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출발점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일을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이 과정이 참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보통 상담을 통해서 참여자들의 의지나 성향을 잘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네. 거기에 맞는 과정으로 배치를 해서 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초적인 직무, 소양 교육 함께 진행을 해서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도 사회와 다시 연결된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예. 그래서 출발점이라는 이야기가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기본적인 소양과 자신감을 먼저 회복한 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일자리 발굴을 이제 돕는 과정이 바로 그 다음 단계 사회 서비스형 그리고 시장 진입형 단계인 네, 거네요. 맞습니다. 네. 네, 지역사회 안에서는 꼭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참여자들은 자활 능력을 올릴 수 있는 단계이고요. 예. 가장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계이기도 하고 공익성도 있고 향후 시장 진입의 가능성을 고려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일자리 연계 특징입니다. 환경 개선 사업이나 뭐 조리 업무, 돌봄 관련 업무가 가장 많고요. 네. 그다음은 이제 시장
시장 진입형, 말 그대로 시장에 진입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활기업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준비 단계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거나 자활기업의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선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네. 이때는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장을 운영하는 경험이 조금 많고요. 기술적인 근로뿐만이 아니라 뭐 직접 기업을 운영하면서 고객을 직접 만나고 또 그리고 기업인으로서 자세를 배우게 되는 그런 성공적인 기업으로 가기 위한 과정을 해서 카페나 뭐 판매, 뭐 서비스 직종도 많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인턴 도우미형이라 그래서 예. 근로를 하면서 뭐 기술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취업을 유도하는 그런 인턴 도우미형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자활기업은 누구나 창업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은 누구나 창업이 가능합니다. 시장 진입형을 통해서 여러 공예품도 만들고 카페도 운영하고 식당도 하는 등 이렇게 고객에게 직접 판매해 왔기 때문에 창업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창업이라는 것이 쉽지 누구에게나 않죠. 쉽지는 않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자활기업이 잘 자리 잡고 안정화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판로를 개척하거나 교육 마케팅이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런 사업에 참여했을 때 임금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뭐 게이트웨이나 사회 서비스, 시장 진입형은 근로를 통한 과정이기 때문에 네. 임금 수당 물론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시간이나 형태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최저임금 그에 순하는 수준으로 받을 수 있고요. 창업의 형태는 경제적인 자립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신청 자격을 좀 알려주시죠. 네, 자활사업 참여 자격이 되시면 네. 먼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 가능한 저소득층이 대상이기 때문에 네. 거주지 관할센터로 가셔서 자산조사나 근로능력평가를 하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네. 자활 사업은 그 지역 사회에서도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지역 사회가 또 지원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그렇죠. 응원입니다. 네. 참여자분들은 과거에 경제적으로 힘든 어려움을 딛고 자신의 미래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건데요. 네.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응원의 힘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역사회 안에서 자활기업 제품들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애용해 주시면 참여자들의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자활센터가 좀 삶이 좀 힘들고 불안정한 분들에게 좀 어떤 역할이 됐으면 하거든요. 특히 명절이 되면 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역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변에 우리가 한번 둘러보면 다양한 삶의 형태들이 있고 저마다 어려움은 다들 있습니다. 네. 특히 소득이 낮거나 이렇게 생활이 불안정하신 분들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어떻게 보면 일할 기회가 꼭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술이나 경험 부족 때문에 취업 문턱이 너무 높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그렇죠. 경우를 제일 힘들어 하시긴 합니다. 이런 지역자활센터는 단기적인 지원이 아니라 생계비나 복지 서비스뿐만 아니라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네. 삶의 희망을 이어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관입니다. 예, 개인의 변화가 또 지역 사회의 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립이 필요한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네, 우리 센터가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일자리 제공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자립을 돕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지역사회가 함께할 때 참여자분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고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주저하지 말고 문을 두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자립하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늘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무엇보다 돌보고 나누는 따뜻한 마음이 우리 사회를 더 풍성하게 하기 그럼요. 때문에 함께 나누는 즐겁고 풍요로운 이런 한가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레벨업 대구 달서 지역 자활센터의 정은영 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석 연휴에 가족 친지와 만나거나 여행으로 즐거운 시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홀로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서로 안부 묻고 온정을 전하는 따뜻한 명절 연휴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잔나비의 폰이 들으면서 생생매거진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디든 달려가야 해 헤드라이트 실 넘어 뒷차
젊은 자동차 There she goes to find the better days. 긴 미래로 머나먼 그 길 따라 쏠린 불빛 어느덧 기분이 들었네. 갈라진 길에 멈춰서 울었는지 웃었는지 조그마한 거울에 비친 눈동자와 그녀의 젊은 음악들